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저희 장애예술 분들과 관계자 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업 설명회 발표를 맡은 장애인 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장 신상미라고 합니다. 네,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오프라인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빠른 일정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차후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지금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주요 개선 사항과 공통 사항 안내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안내가 끝나고 나면 10분간의 쉬는 시간 이후 개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 유튜브로도 같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장문원 유튜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향후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기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업 설명회가 많잖아요. 그 입시 사업 설명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장애인 예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업 설명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쭉 화면을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 사업 성과 또 앞으로의 할 일을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맨날 왜 늦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평가가 까다로운 거야. 돈을 주면 좋지 뭘 맨날 뭘 결산을 하라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장문원에서 밀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잘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한두 명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잘 따라 주시면은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장애인 예술이 꼽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항상 귀가 열렸다는 거 그거는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인사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지금부터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과 공통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안내드린 이제 사업 설명의 책자와 저희가 온라인 장문원 누리집에 게시해 놓은 안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한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제작 활동 제고와 장애인의 예술 표현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6년 1월부터 26년 12월 단년도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장문원에서는 다만 연속 지원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많은 장애예술인 분들과 단체 또 비장애예술인 분들과 단체분들께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비장애예술인 단체, 장애예술인 단체, 비장애예술인 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확인이 가능하신 점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 예산은 올해 69억 2,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64억 1,300만 원 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다행히 장애예술인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17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17년도에 20억 6,7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이 2026년 69억 2,300만 원으로 3.35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장애예술인 분들과 단체분들의 열렬한 참여와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확보가 가능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청 건수도 보시면 2017년도에 442건에서부터 2025년 1209건, 2.7배가 넘는 신청률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저희 장애인 문화예술의 환경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장애예술인 분들과 단체들이 점점 출연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 추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5년 사업 설명회를 할 때에도 많은 개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지원, 과정 지원, 발표 지원 이렇게 장애 예술인 분들이 창작 활동의 단계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게 단계별 지원 사업 체계로 개편한 게 가장 컸는데요. 26년도에도 공모 사업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저희한테 사업에 선정 경험이 있거나 신청 예정인 장애 예술인 분들한테 총 219명 응답을 받았고요. 또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 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과 단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 시기, 공모의 절차, 방법, 여러 가지 운영상, 다양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총 개선한 사항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인데요. 장애예술인과 단체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여유 있는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기존의 사업 공모와 결과 발표의 기간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서 26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1월 31일까지 접수 기간이었고요. 결과 발표가 3월 말 4월 초였습니다. 2026년은 10월 30일 공고가 올라갔고요.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월 30일에 결과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월부터 사업에 대한 교부와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려있던 장소 대관과 결과 발표 등 조금 더 촉박했던 일정을 더 폭넓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장애예술인 분들과 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넓혔습니다. 가장 큰 사업으로서 장애예술인 첫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예술 저희 장문원에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장애예술인이나 단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인데요. 그 지원 규모의 수요가 25년도에 시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11건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해당 수요를 감안하여 첫 지원 사업의 예산을 3억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원 신청 자격을 조금 더 재정비하고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저희가 부적격자의 경우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변경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원래 부적격자인데 단 예술인 복지법상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타 지원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애 예술인 분들께서도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일부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지원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조금 더 완화하여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만 구성이 된 단체의 경우는 신청이 어렵다라고 저희가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트페어 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했는데요. 현재 장애예술인 단체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리적 목적으로서 사업자 신청과 여러 가지 부분을 병행하여 저희 장문원 외에도 콘텐츠진흥원이나 타 기관들까지도 신청을 현재 활발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신 상황을 감안하여 주식회사도 현재 신청의 그 진입 장벽은 확대하였습니다. 단 첫 지원과 동호회 사업의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선 사항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연 2년 연속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 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사업 그리고 장애예술 협력 프로젝트 3개의 사업이 2년 연속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사업도 장애인의 미술 작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아트페어 행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작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년 정도의 연속적인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단연 지원 사업으로 변환을 했고요. 현재 예술 창 제작 발표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장애 예술인과 단체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역시 1년 연속 지원으로 끝나는데요. 이 분들 중에서 장르별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하여 현장 평가를 통해 차후년도 연속 지원을 별도의 신청과 심의 없이 저희가 연속 지원하는 방법을 올해 처음 시범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즉 창 제작 발표 지원 사업이 1년 사업에서 2년 연속 지원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시범 도입하여 보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그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작년에 하반기에 장애예술단체 해외 공연 지원 및 발굴 사업이라고 하여 신규로 공모가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해당 사업이 국제예술 교류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해당 사업의 효율과 장애예술인 분들의 참여의 성과를 가장 높이고자 2개 사업을 통합하여 국제예술교류 3억 1천만 원과 해외 공연 지원 1억 5천만 원을 합쳐 4억 6천으로 국제예술교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 안정적인 사업 기간을 갖고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은 주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문원에서 준비한 주요 개선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현재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카카오톡 채널 1:1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오늘부터 11월 21일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카오톡 채널, 단 이 카카오톡 채널은 장문원과 모두예술극장 채널이 아닌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채널을 통해서 직접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질의응답소를 통해서 신청자 개인 최대 1시간까지 오프라인 1대1 대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이고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전화 및 이메일 신청 또는 현장 신청도 가능한데요. 현장 신청은 조금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창구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대필을 대신 써주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거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접수 마감 전주로 해서 11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역시 전화와 메일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시는 사업 설명의 안내 책자와 조금 더 정보를 쉽게 작성한 쉬운 안내서 부분을 신청자 350명에 한해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영상이 현재 3종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안내 영상과 수어 문자 통역이 들어가 있는 전체 사업 안내 영상,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음성 안내 파일, 이렇게 3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에서 조금 어렵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차후에 해당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총 11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69억에 거의 70억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예술지원부 저희 공모팀 분들을 좀 가볍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바로 다시 이어나가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인사를 깜빡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그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와 지정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7명의 담당 직원분들께서 331건에 해당하는 여러 보조 사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 및 메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담당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 신설이 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저희가 해당 사업별 많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검토를 통해 서류 심의와 대면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의 결과를 저희가 장문원 누리집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의 기준, 신청 건수, 그다음에 심의 총평, 이렇게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에서 굉장히 공모 접수 과정 내내 부적합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어떤 심의위원이 특정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다. 부정행위가 있었다. 비위행위가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할 경우에 한해서 이의 신청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이번에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미선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사업팀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의 신청 제도라는 거는 어떤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이의 신청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 발표일 1월 30일 날 나가고 나면은요, 2월 20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장애인 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셔서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과정은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술적 수월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기반한 단순 미선정 사유라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 정말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이 되는데, 이 신청 시 중요한 부분은
그냥 어떠한 증빙 자료 없이 이것이 의심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조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신청 일정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접수 기간이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꼭 날짜를 잘 체크해 주시고요. 10월 30일에 지원 사업이 올라갔고요. 11월 28일 저녁 6시가 사업 접수 마감입니다. 4주간의 접수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날짜를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1월 30일에 최종 서류 심의를 하는 모든 사업이 선정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단 대면 심의를 진행하는 아트페어 사업에 한해서 1월 30일 날 모두 다 같이 발표가 나고요. 대면 심의만 1월 12일 월요일에 어떤 대상자가 대면 심의를 볼 예정이다라고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포기 기한은 2월 13일까지이고요. 요거는 향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이 총 11개 유형으로 69억인데요. 올해 3개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8개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창제작 기반 활동, 교류, 향유, 유통 및 확산 총 8개 사업이고요. 이 중에 아트페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서류를 통한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작성하신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모 미진행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협력 프로젝트, 문화예술 교육 지원, 특성화 축제이고요. 해당 사업은 27년도에 다시 한번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을 어떻게 조금 구분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들이 오시는데요. 예비장애예술인 분들의 경우는 문화예술 활동을 내가 조금 해봤는데 이제 장애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예비장애예술인과 단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예술인 분들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분들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즉 직업으로 하시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고요. 비장애 예술인 분들의 경우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형별 신청 자격을 보시면은요. 동호회는 예비장애예술인, 예비장애예술단체, 그런데 동호회는 단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은 장애와 비장애 예술인과 단체가 모두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첫 지원, 가정 지원, 발표 지원, 국제예술 교류 지원 이쪽은 장애 예술인과 단체만 가능하고요. 첫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이제 신진 예비 장애 예술인 분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지원 역시 장애, 비장애 단체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트페어는 장애 예술 단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개인으로 신청하실지 단체로 신청하실지에 따라서 해당 사업별 신청 자격을 꼭 꼼꼼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유의사항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 책자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서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장문원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에 사업 포기를 하셨거나 미정산, 미반납, 부정수급 등 이제 불성실 이행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사업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어떠한 이제 그런 처분을 받은 부적격 단체나 사업들도 안 되고요.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연루가 되어 있으신 경우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은 설명의 책자에 자세히 안내가 나와 있어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신청하신 신청서를 장문원의 예술지원부에서 1차 행정검토를 하게 됩니다. 행정검토를 했을 때에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사업별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또 지원 신청서가 동호회 사업으로 신청하셨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 신청서로 작성하신 경우, 이렇게 이제 타 사업의 신청서를 하신 경우도 역시 부적격이시고요. 타 사업 유형의 지원 신청을 하신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부적격입니다. 기타 각 사업별로 이제 결격 사유다라고 규정한 사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결격 사유를 안내를 드리고 영점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선정이 된 이후 뭔가 부적격 사업으로서 나중에 향후에 발견이 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사실은 이제 2개 사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개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장애예술인분들과 단체에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희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의 어느 정도의 좀 공평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 최대 2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건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신청인이 복수 2개를 신청했는데 2개가 다 됐다. 그럴 경우에는 1개만 선택을 하시고 향후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과 관련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원에도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기관에도 신청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대사항입니다. 지원 심의 시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 단체가 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점일 경우 발달장애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인터넷 지원 신청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신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서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에서 신청 분야를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서를 첨부하셔서 최종 제출하기까지 해주셔야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최종 제출을 하지 않으시고 임시 저장을 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심의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일 6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감일의 경우에는 오후 5시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의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 단체에 한해서 지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은 굉장히 접속이 폭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당 심의를 과연 어떤 분들이 하실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장문원에서는 2023년부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전문위원 후보단을 모집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월부터 10월 2개월간에 걸쳐서 전문위원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접근성 분야, 일자리 분야, 경영관리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받았고요. 전문위원 후보단의 자격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이 된 장애예술 전문위원 후보단 중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최소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이제 서류 심의와 대면 심의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행정검토와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 분들께서 심의 자료를 개별 검토하시는 부분까지는 동일하고요. 서류 심의는 이제 개별 검토하신 상태에서 최종 다 모이셔서 서류에 대한 심의를 하셔갖고 지원 여부와 지원 예산까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대면 심의는 1차 서류를 통해서 대면 심의 대상자까지를
확정하여 발표한 이후 인터뷰 심의까지 최종 마치고 나서 마지막 심의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2025년과는 다르게 서류와 대면 심의로 진행이 되는 모든 심의를 1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변경 조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좀 참여하시는 연차가 모두 다 다르시고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지원 신청서에 작성하신 사업의 내용과 다르게 교부를 하실 때 내용상 변경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심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과 함께. 그래서 임의로 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신 다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역시 지원이 취소되고 내년도 사업에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애예술단체신데 장애예술인 분들의 참여 규모가 확 준다거나 또는 사업 기간이 공연을 5일 하기로 하셨는데 하루만 하신다거나 사업의 규모, 관람객 수, 사업 내용도 우리는 이러한 원작이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재창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작이 빠지고 새로운 창작극으로 변화가 된다거나 이것은 예시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과도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 후 심한 경우에는 검토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해당 심의를 진행하셨던 심의위원들을 모셔서 검토위원회를 통해 이 해당 사업의 변경이 심의시 기준과 달리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선사항과 공통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것만 들으셔도 굉장히 벌써 피곤한 느낌이실 텐데 지금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세부 사업에 대한 안내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운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세부 사업별 내용은 저희 예술지원부의 김구경 과장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졸리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지원부 김구견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주요 사항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2026년 공모 미진행 사업 3개를 제외한 총 8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들으시다가 지원하시려는 사업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 지하 1층 연습실로 내려가시면 개별 질의 응답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 유형은 창제작 기반, 창제작 활동, 교류 활동, 향유 활동, 유통 및 확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제작 기반 유형에 속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장애예술 연구 지원, 장애예술 첫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향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예비 장애예술단체 및 모임, 장애예술단체 및 모임이며 소모임의 경우에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증이 없는 경우 장애인 구성원 중 대표자 1인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에는 주식회사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700만 원의 정액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의 일상적인 예술 활동과
동호회, 커뮤니티를 통한 예술 체험,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5인 이상의 장애인 구성원 개별 복지 카드 사본을 신청서 내에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서류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60%, 사업 수행 역량 20%, 기대 효과 20%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장애예술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예술 연구와 비평활동,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장애예술계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예술인 및 단체, 비장애예술인 및 단체 모두 가능하며 이 유형에서는 창작자와 기획자뿐 아니라 실현자, 연구자, 비평가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개인은 800만 원, 단체는 1,500만 원의 정액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장애예술계의 이슈와 담론 형성을 위한 국내외 리서치, 비평활동과 연구 모임,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관련 연구 결과 공론화를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연구 비평 계획서를 포함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필수 이행 사항이 있는데요.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온 오프라인 결과 발표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결과물은 공유 자원 형태로 공개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청 시 협회나 단체의 관례적인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이 강한 연구는 지양하며 연구와 비평 결과를 대중과 공론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저작권, 초상권 분쟁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신청자 또는 신청 단체에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50%, 사업 수행 역량 30%, 기대 효과 2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이 사업이 장애예술계의 새로운 담론과 창작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예술 첫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 장애예술인과 단체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비 신진 장애예술인과 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5억 9,500만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예비 장애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첫걸음을 시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예비 장애예술인과 예비 장애예술 단체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 이력이 없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요. 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선정된 개인과 단체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사업도 첫 지원 사업에서는 주식회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 장애 예술인 등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비 장애 예술인과 단체가 자신만의 첫 창작 활동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활동 결과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지원 신청서 내에 첨부되어 있는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60%, 사업 수행 역량 20%,
기대 효과 20% 비율로 평가합니다. 이 사업이 예비 장애 예술인 여러분의 첫 창작 여정을 든든히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창제작 기반 유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창제작 활동 유형에 속하는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의 작품 발표 이전 단계, 즉 창작 과정을 지원하여 예술적 표현의 권리를 넓히고 장애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선정된 개인에게는 500만 원, 단체는 1,5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이후의 작품 발표를 전제로 한 창작 활동과 과정을 지원합니다. 즉 2026년도 내 발표로 한 활동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와 2027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과정 지원 사업은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닌 창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6년 발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2026년 이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조사, 연습, 사전 제작 등 모든 창작 과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장르별 지원 내용은 사업 안내책자의 예시로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유형은 경년으로 지원 가능하며 2년 연속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과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은 2026년 과정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최근 5년간 주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 경력 3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니 해당 분야를 꼭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연 예술 분야의 경우 공연 및 연주 영상 확인이 가능한 URL 주소를 최소 1건 이상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50%, 사업 수행 역량 30%, 기대 효과 2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이 사업이 장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여정에 든든히 뒷받침하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 분야를 제외한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의 예술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여 예술적 표현의 권리를 확대하고 장애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장애 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단체 연속 지원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선정된 개인에게는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단체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 창제작 발표 활동과 함께 우수 단체 연속 지원 시범 운영을 함께 추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르별 신청 규모를 반영하여 심의 고득점 1에서 2순위를 합산해 전 장르 중 총 10개 단체를 연속 지원 후보로 선정하고 이후 2026년 사업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공연 발표 분야와
회화, 설치, 미디어, 조각, 사진, 융복합 등 시각예술 전시 분야입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최근 5년간 주요 문화예술 창작활동 경력 3건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분야별 필수 제출 자료는 지원 신청서 양식 내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원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연예술 또는 시각예술 지원 신청서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 및 연주 영상 확인이 가능한 URL 주소를 최소 1건 이상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선택 자료로 대본 제출이 가능하여 제출된 대본은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본은 지원 신청서 양식 내에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사업 수행 역량 30%, 작품성 30% 비율로 평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가 예술 세계를 넓히고 더 많은 무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 분야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의 예술 창작과 발간을 지원하여 예술적 표현 권리를 확대하고 장애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은 문학 분야 외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우수 단체 연속 지원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선정된 개인에게는 1,000만 원 정액, 단체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문학 분야 장애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발간, 장애 예술 단체의 구성원과 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발간을 지원하며 우수 단체 연속 시범 운영을 함께 추진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이미 창작 지원금을 받은 동일 작품으로는 중복 신청 불가하며 선정 이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 교부금 신청 시 출판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최근 5년간 주요 문화예술 창작활동 경력 3건, 2026년 발간 예정 미발간 원고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학 분야별 제출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 안내 책자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의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사업 수행 역량 30%, 작품성 30% 비율로 평가합니다. 문학 분야 장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과 발간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류 활동 유형에 속하는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외 주요 장애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고 교류를 통한 장애 예술 현장의 이해와 예술 활동 동기부여,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2025년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과 장애예술 단체 해외 공연 지원 사업이 2026년 국제예술 교류 지원으로 통합되어 해외 진출 기반 확대와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이며 사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세부 유형 1인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개인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단체는 1,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유형 2인 국제 교류 지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동일하게 1년이며 개인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단체는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세부 유형 1인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해외 축제, 워크숍,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여 해외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접근성과 공연 환경 등을 조사하는 문화예술 리서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유형 2인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은 국내외에 개최되는 국제 교류 사업에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진행되는 활동을 지원하며 국외에서 개최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예술가, 해외 예술 단체를 초청하는 사업 또는 해외 예술가 및 단체와 공동 제작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사업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해외 장애예술 축제와 접근성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윤회나 종교단체 주관 행사, 친목 목적 단순 방문 및 초청 행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순히 해외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술 창제자 발표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참여 계획과 본인의 예술 활동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선정 이후 참가 국가나 사업 내용 변경 시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유의사항은 지원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최근 5년간 주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 경력 3건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사업 수행 역량 40%, 기대 효과 20% 비율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로 향유 활동 유형에 속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예술단체와 비장애예술단체이며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초청형과 순회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초청 예술활동입니다. 장애예술단체 또는 비장애예술단체가 장애인을 관객으로 초청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진행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예술활동입니다. 장애예술단체 또는 비장애예술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 공연이나 순회 전시를 진행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 검토와 서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비장애예술단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을 관객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식, 공간 구성 등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관객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목표 대비 관객 수가 50% 이하로 축소될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최근 주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 경력 3건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50%, 사업 수행 역량 30%, 기대 효과 20% 비율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및 확산 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9조의 2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애예술인의 미술 작품 교류와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아트페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단년도 지원에서 단연 지원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예술단체이며 장애인 미술 전문 단체가 아닌 경우 미술 전문 에이전시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야 하며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계획, 역할, 협력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단체별로 최소 1억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미술가의 발굴, 작품 판매 및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아트페어 등 미술행사 기획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심의는 행정검토 후 1차 서류 심의와 2차 대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 전시 중심 사업이 아니라 유통과 판매 중심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실질적 중복 여부를 판단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 기획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 창작자와 관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식, 공간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수 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 모집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으로 운영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공식 정보가 제공돼야 합니다. 개최 일정은 2026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전시는 주말을 포함해 최소 5일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 작가는 35명 이상, 이 중 신진 또는 청년 작가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품은 최소 100점 이상,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0%에서 30% 이내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의 후 확정됩니다. 지원 신청서에는 지원 신청서와 최근 5년간 주요 문화예술 창작활동 경력 3건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트페어 사업의 경우 신청단체의 사업 주체성 파악을 위한 컨소시엄 계획을 지원 신청서 내에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사업 수행 역량 40%, 기대 효과 30% 비율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페이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둔 부분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과 장애예술 첫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사업 유형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주요 예술 활동 경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명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기관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불가합니다. 동일 사업 기준은 일자와 장소,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오니 반드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담당자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선정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동일한 사업 유형으로는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는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 계획으로 2개 이상의 사업 유형에 신청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사업 계획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 신청 후 2가지의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경우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된 2개 사업 중 1개만 선택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사업을 2년간 진행하였는데 연속으로 지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속 지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년도 선정된 개인, 단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사업은 경년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다원예술 장르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지원 신청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원예술의 경우 주된 사업이 공연일 경우에는 공연예술, 전시일 경우에는 시각예술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예산 편성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례비에 대한 편성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단체 대표자와 개인 선정자의 본인 사례비의 경우는 지원금의 20% 이내까지 2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동호회 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서에 안내된 강세 사례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외에 사례비 편성 기준 및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내 역할 대비 과도한 사례비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예산 편성의 적합성을 고려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후에는 교부 신청 과정에서 예산 편성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예산 편성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 가입 보험으로 해당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신고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정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부담금은 일반 수용비 내 사례비, 사업주 부담금은 일반 수용비 내 보험자 사업자 부담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 3시 17분, 3시 20분부터 신상미 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별 질의응답
네, 지금 세부 사업 안내까지 마치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오프라인 질의응답소로 1대1 대면 상담을 위해 내려가신 상황입니다. 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 한 6개 정도가 있어서 이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질의응답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단체 대표자일 경우 단체 대표자 개인으로 개인과 단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으로 2건 최대, 그 중에 1건, 그리고 단체로 신청하셔도 최대 2건 중에 1건이 선정이 가능한데요. 동일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서는 신청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기간 이전 예약이나 준비를 해야 할 경우 사업 교부 전에 개인 자비로 먼저 집행하고 추후 지원금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1월 말 선정 결과가 나면 2월부터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교부를 서둘러서 해당 공적 자금으로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 선정 전 임의로 진행하신 자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불가한 점 확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지원 사업에서 주식회사에서 동호회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식회사 안에 오케스트라 안에 소모임이 있어서 그걸로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주식회사 명의 아닌 소모임 명의로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 창제자 활동에서 문학 장르에서 아직 시집을 발간한 적이 없으신데 창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첫 시집을 발간하고 싶은데 시집을 발간하기까지의 과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시집 편집이나 출판 과정도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는 이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신 보조사업자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은 하고 있으나 이렇게 세부 장르별 출판 편집 과정 등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예산에 대한 직접 지원 말고 간접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장문원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간접 출판 지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선생님께서 발달장애인 작가님들의 그림을 사파로 사용한 그림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학에 지원이 가능하실지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장애 예술인으로서 이 부분을 제작 지원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교류 활동에서 국제 행사가 꼭 장애 예술인 행사가 아닌 일반 국제 행사도 가능한가요? 네트워크 교류 지원의 경우는 장애 예술계 행사뿐만이 아니라 국제의 다양한 문화예술 페스티벌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단체나 본인의 예술 활동을 소개하고 네트워크의 기반을 좀 쌓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 예술 행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이 필요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개별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상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장애 예술인이라는 그 규정을 보면은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이 업으로 한다는 게 어떤 규정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업으로 한다는 게 사실 어떤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증빙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원이잖아요.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술 활동을 내가 보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형태보다는 내가 좀 더 예술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그동안에 수입이 1년에 얼마고 네, 그런 그런 거는 부분은 전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대중음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음악에 대한 이제 그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제 클래식이나 관현악 이런 쪽으로 있고 대중음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게 대중음악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현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 분들께서 네.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음. 클래식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 자체에 이제 활동 예술가의 숫자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청 자체는 가능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중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이제 부분의 지원이 저희가 이제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거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상업적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심의위원들께서 검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대중음악이라고 해서 신청이 그러면 불가능한 건 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정된 쪽에서 음악 선정된 거면 대중음악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거의 네, 없었다고?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창작이라는 거는 대중음악도 창작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런 그 사전에 규정된 이런 세부 사항에 대중음악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 아닌가요? 저도 작년에 할까 하다가 규정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부분으로 이제 문화예술의 장르와 해당 정의를 지금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장애인 예술가 분들께서 조금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시고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이 좀 굉장히 희소하다 보니 저희 장문원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통해 많은 지원을 좀 사실 이제 고려를 요청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로서도 어쨌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감안하여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내나 홍보가 가능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문화재단 공모 사업도 공모 이제 많이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그 음악 그 공모를 모집할 때 이런 식의 세부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일단 지원을 하라고 해서 네.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조금 그 공모 작업에서 네. 내용 문구를 좀 더 그 세분화해 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좀 저는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현재 밴드나 락밴드 이런 분들께서도 일부 네. 선정되어 활동하고 계시긴 합니다. 향후에 그 부분 노력해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창작에 대한 건데 이제 첫 그 예비 장애 예술인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정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과정의 자격을 보면은 3년간의 그 창작 공연 그거를 이제 과정의 그 URL 동영상을 이렇게 해달라는 그 조건이 있는데 꼭 창작이어야만 하는 그런 건지 공연이라는 게 창작도 있고 아니면 누가 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극의 경우도 뭐 번역극도 있고요. 예. 창작극도 있는데 그 창작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넓은 창작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 직접 공연하신 부분에 그 해당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료로서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또 질문이 들어오신 사항이 있습니다. 첫 지원 사업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데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나이가 넘으면 지원이 어려운지. 저희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 신진 장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주된 목적의 사업이다 보니 청년 예술인 등이라는 부분에 안내가 좀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이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서
신청 자격의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단체가 장애예술단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식회사이지만 장애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해당이 맞나요? 증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사원부터 주식회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과 동호회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식회사로서의 또 사업 등록증과 또 활동 경력에 대한 부분 등 신청서상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제작 과정에서 뉴스 작업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천작을 인터뷰나 뉴스 하기에 기간이나 인터뷰 대상을 지어서 쓰기 전에 미리 섭외가 완료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을 제가 한 번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창제작 가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전의 리서치나 인터뷰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당 그런 부분이 지원 신청을 하실 때 미리 다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 네. 우선은 저희 쪽에 사업 신청을 내주실 때에는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계획이 아주 신빙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정인 부분과 향후에 선정이 되신 다음에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변경, 과도한 사업 변경, 예를 들면 인터뷰라던가 참여자들이 너무 많이 변경이 됐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없다면 예정한 부분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장문원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100% 확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좀 경제적이나 발표 사업에서 시각 예술 부분은 기획자하고 협업을 할 때 어떤 영향까지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각예술 부분에서 작가와 기획자가 협업하여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신 게 맞으실까요? 예, 어떤 영향까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 장애 예술인분들과 단체가 해당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획자와 협업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 신청서를 볼 때에 이 프로젝트의 기획과 구성이 이제 다른 기획자 중심의 내용인지 저희 신청하신 이제 사업 주체로서의
그분들의 좀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담겨 있는지, 왜냐하면 기획자는 이제 예술가를 보조하여 도와주면서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획자 중심으로 저희 장애 예술가분들께서 뭔가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현재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단체는 여기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사업을 작년에 받아서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귀한 시간과 개인들의 이제 비전들 그리고 꿈들을 많이 이제 펼쳐서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지원을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25년, 26년 2년 차가 되는데요. Q&A에 보면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사업은 경년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예술 창제작 발표 지원 같은 경우는 2년에 어떤 지원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을 쉬고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그 경련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한 조건을 둔 거는 과정 지원 사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그 해당 과정을 준비하셔서 차후년도 발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만 제한이 있는 거고요. 뭐 동호회라던가 연구, 국제 교류, 창제작 발표, 향유 이런 사업들의 경우는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가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선생님, 네, 손 드신 건가요? 네. 저는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 단원입니다.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단원이 한 100여 명 되고 있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뭐 해외 공연도 다니고 그러는데 같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단원 100명 중에서 한 뭐 10명 정도가 또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임이라든가 뭐 악기 연주 같은 걸 했는데 그 우리 전체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에서도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이 소모임도 같이 여기 단원이면서도 따로 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100여 명 소속이기 때문에 불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 지원에 한해서 이제 선생님의 휠체어 합창단 안의 소모임이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창제작 발표 지원이라거나 해당 사업들은 이제 단체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 합창단 명의로 신청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뭐 몇 명이 그건 불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단체, 그러니까 즉 단체의 등록증이 있으신 경우에 한해서 단체로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했던 거는 그 발표 과정 지원 중에 보면은 그 문학의 경우에 단편인가요? 그 단편 문학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희곡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여기는 단편 희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 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분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개인은 500만 원 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설명 들은 걸로 봐서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당사자 같은 경우 사업 이제 수행하는 당사자겠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비용이 한 20%라고 제가 아까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그 문학 창작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내용인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희곡의 경우는 장막 희곡은 저희가 원고지 100매 내외로 우선 안내가 나가 있고요. 단막은 보통 30매 내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보통 이제 한막으로 이루어진 희곡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분이 이제 뭐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원고지의 장수는 현재 제한이 좀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30매 내외로서 조금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창작 원고를 집필하시는 개인에 대한 사례비와 그 외 집필에 대한 출판을 위한 그 예산으로 사실은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곡집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희곡집을 만드실 경우에 출판사 쪽의 인쇄와 뭐 디자인과 이런 부분 또는 내가 희곡집을 어떤 이렇게 출간하면서 그 해당 뭐 이제 출간하는 날 어떤 관련된 행사를 연다. 그럼 또 그런 비용에 대한 것들도 역시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떤 비평가에게 나의 희곡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원고를 받아서 넣는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가능하고 문학의 경우에도 또 집필시를 대관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금액은 작으나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예산의 항목 부분은 개인의 사례비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양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발표 이건 과정 지원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집필해서 이제 출판사죠. 출판사까지 연계를 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발표 쪽으로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는 건지 네, 그게 조금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발표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2026년 저희가 2026년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26년도에 해당 작품집, 해당 책을 발간하실 계획이시라면 과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과정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내가 단막 희곡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의 사전 리서치나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을 워크숍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필실에서 내가 좀 그 원고를 작성하는 예산을 책정하신다거나 또 자료를 좀 사서 보신다거나 약간 이런 형태의 과정으로서 준비하시는 사업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사례비는 20%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업별로 저희가 안내가 되어 있는데 20% 정도가 보통 사례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다른 사업에서 사용했던 작성했던 원고가 있다면 그게 이제 그 내용으로 작품까지 올라갔었다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이런 출판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타 기관이나 저희 장문원에서 해당 원고에 대한 출간이나 뭐 어쨌든 그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셨다. 동일한 작품이시라면 사실은 추가로 다시 신청하시는 건 어려우시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다른 희곡과 함께 이제 본인의 어떤 희곡집을 만들 때에 그 부분을 일부 보완 각색하시어서 추가로 삽입하시는 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에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던 질문이 한두 개가 더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이제 기준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해당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 대상자 여부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선정이 되신다면 선정 이후에
해당의 프로젝트와 해당 참여자들을 확정하신 상태에서 복지재단 쪽에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유지원에서 창작곡이 아닌 기존의 곡들을 갖고 향유지원 사업 신청 가능한지 가능하십니다. 향유는 저희가 신곡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 레파토리를 만들라고 강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장애인분들을 관객으로 하여 그분들께 가장 좋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 장르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확인 후 해결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의사 네. 네,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 중에서 두 가지가 사업이 있는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과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제예술 교류 지원 사업 안에 한 가지 사업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해당 사업 안에서 두 개가 반드시 안 된다라는 그 문구는 세부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거든요. 국제교류 사업에서는요. 그래서 국제교류 사업이 사실은 이제 단기간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사업의 목적과 좀 내용을 감안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이 3시 46분입니다. 굉장히 벌써 1시간 46분, 벌써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께서 저희의 오늘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접수 기간 내내 계속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채널과 또 유선 또는 메일 또 1대1 질의응답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상담을 같이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문원 쪽으로 관련 문의처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더 이상 질의응답이 없다면 유튜브를 통한 이제 질의응답은 저희가 별도 응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사업 설명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26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